지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동물이 뭘까요? 사자일까요? 상어일까요? 아니면 이빨을 드러낸 독사? 전부 틀렸습니다. 정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앵앵거리고 있는 손바닥 한 번이면 눌러 죽일 수 있는 그 작은 벌레예요. 바로 모기입니다. 몸무게라고 해봤자 2.5mg,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 벌레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통계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모기가 옮기는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매년 70만 명이 넘어요. 사자한테 물려 죽는 사람은 1년에 많아야 200명. 그렇게 무섭다는 상어는 전 세계를 다 합쳐도 10명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모기가 상어보다 7만 배는 더 위험한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가 여름밤마다 손바닥으로 쫓아내던 그 하찮은 벌레가 말입니다. 잠깐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무더운 여름밤, 한 아이가 열에 들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온멍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가 몇 시간 뒤엔 이가 딱딱 부딪히도록 오한에 떨어요. 병원도 멀고 약도 없는 마을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며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며칠 전 그 아이의 팔에 살짝 앉았다 날아간 모기 한 마리였다면 믿어지시나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어딘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저 징그럽고 위험한 것들 그냥 이 세상에서 싹 사라지면 안 되나. 여름밤 잠 못 들게 하고 다리를 벌겋게 부풀어 오르게 하고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앗아가는데 좋은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진지하게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내일 아침 지구상의 모든 모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세상은 과연 낙원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지금 당신 손 안에 지구의 모든 모기를 단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빨간 버튼이 있다면 당신은 그 버튼을 누르시겠어요? 이 질문 잠깐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세요. 이야기 끝에서 다시 꺼낼 테니까요. 그리고 장담하는데 지금 여러분의 대답은 이야기가 끝날 때쯤 한 번은 뒤집힐 겁니다. 먼저 이 작은 암살자가 대체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왔는지부터 알아야 이야기가 제대로 시작됩니다. 모기는 결코 신입이 아니에요. 공룡이 땅을 쿵쿵 밟고 다니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억 년도 더 전에 이미 지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진액이 굳어 만들어진 호박, 그 안에 갇힌 채로 발견된 백악기 시절의 모기 화석이 그 증거죠. 어쩌면 공룡의 피를 빨았을지도 모르는 그 벌레가 공룡이 멸종한 뒤에도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이번엔 우리 조상들을 노리기 시작한 겁니다. 한 역사학자는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내놨어요. 캐나다의 역사학자 티모시 와인가드가 쓴 책 모기, 인류 역사를 뒤흔든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지구에 태어났다 사라진 인류가 대략 1,080억 명인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약 520억 명이 모기가 옮긴 병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역사적 패턴을 바탕으로 한 대담한 추정치라 학자마다 의견이 크게 갈려요. 정확한 숫자라고 우기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설령 그 절반의 절반만 맞다고 해도 인류 역사에서 이보다 더 많은 목숨을 앗아간 단일 요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어떤 전쟁도, 그 어떤 전염병도,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독재자도 이 작은 벌레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죠. 인류가 서로에게 저지른 모든 전쟁의 희생자를 다 합쳐도 모기 앞에서는 초라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진짜 숙적은 다른 나라도 다른 민족도 아닌 이 조그만 벌레였던 겁니다. 역사의 방향을 통째로 틀어버린 순간들도 많습니다. 세계를 정복하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쓰러져 죽었는데 유력한 사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모기가 옮긴 말라리아예요. 거대한 로마 제국을 여러 번 안쪽에서 뒤흔든 것도 이 병이었고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1880년대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는 모기가 옮긴 황열병과 말라리아로 노동자 2만 명이 넘게 목숨을 잃는 바람에 공사가 통째로 멈춰설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서는 총알에 맞아 쓰러진 병사보다 모기가 옮긴 말라리아로 알아누운 병사가 훨씬 더 많았어요. 총을 든 적군보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기가 더 무서운 적이었던 겁니다. 인류가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쌓아 올려도 그 발밑에서는 늘 이 조그만 벌레가 조용히 판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억울한 사실 하나 짚고 갈게요. 사실 우리 피를 빠는 건 암컷 모기뿐입니다.
수컷은 평생 꽃의 꿀만 얌전히 빨아먹고 살아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죠. 심지어 암컷도 원래는 꿀을 먹고 사는데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알의 주성분인 난황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피에는 이소류신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딱 그때만 피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당신을 그렇게 괴롭힌 그 모기는 사실은 엄마가 되려고 필사적으로 영양분을 구하러 온 예비 엄마였던 셈이에요. 좀 봐주고 싶으시죠? 아니, 그래도 병을 옮기는 건 절대 봐줄 수 없지만요. 그런데 이 예비 엄마들이 우리를 찾아내는 솜씨는 혀를 내두를 정도해요. 모기는 우리가 숨을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30m에서 50m 밖에서도 감지합니다. 거기에 몸에서 풍기는 열과 땀 냄새, 피부의 미세한 화학물질까지 종합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죠. 왜 유독 나만 잘 물리는 것 같으냐고요? 그거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부에서 카복실산이라는 지방산이 더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남들보다 모기를 몇 배나 더 끌어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모기 체질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 작은 벌레가 그냥 성가신 게 아니야 수백만 년을 갈고 닦아온 정교한 사냥꾼이라는 게 실감나시죠?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위험한 모기를 우리가 정말로 지구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요? 그냥 상상 속 이야기 아니냐고요. 놀랍게도 이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그 방법을 손에 쥐고 있어요. 심지어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수컷 모기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키워서 자연에 풀어놓는 거예요. 이 수컷들은 자기 한정 유전자라는 특별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자연에 사는 암컷과 짝짓기를 하면 태어난 새끼들이 어른벌레가 되기 전에 전부 죽어버립니다. 쉽게 말해 일종의 지뢰밭을 깔아두는 전술이죠. 이건 이미 실험실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영국의 생명공학회사 옥시텍은 브라질과 미국 플로리다의 실제 마을에 이런 모기 수억 마리를 풀어서 그 지역 모기 수를 최대 96%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예 종 자체를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무시무시한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크리스퍼라고 불리는 유전자 가위 기술, 그리고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모기의 유전자에 특별한 장치를 심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든 자손이 수컷으로만 태어나게 하는 유전자를 딱 하나 심어 자연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부모의 유전자는 자식에게 절반 확률로만 전해지는데 유전자 드라이브는 이 확률을 거의 100%로 끌어올립니다. 그 유전자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서 결국엔 암컷이 완전히 사라져 개체군 전체가 스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기 자신을 멸종시키는 씨앗을 스스로 퍼뜨리는 셈입니다. 이건 더 이상 실험실 속 가설이 아닙니다.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서는 타겟 말라리아라는 국제 연구 컨소시엄이 이 기술을 실제 모기에게 적용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자연에 풀어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실험을 이미 진행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빨간 버튼, 그건 제가 지어낸 상상 속 멸건이 아니라 인류가 이미 손가락을 슬며시 올려놓은 진짜 스위치라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정말 눌러도 되느냐 하는 질문뿐이에요. 사실 인류가 모기와 전면전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는 DDT라는 강력한 살충제를 온 세상에 뿌려대며 모기를 박멸하려 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로 말라리아가 확 줄어드는 것 같았죠. 스리랑카만 해도 1946년에 연간 28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DDT 대대적인 살포 이후 1963년에는 단 1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하나는 모기들이 지독하게도 그 살충제에 대한 내성을 키워버린 겁니다. 방역을 잠시 소홀히 하자 살아남은 슈퍼 모기들이 다시 창궐하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몰고 왔죠. 또 하나는 그 독한 약이 모기만 죽인 게 아니라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가면서 애먼, 새와 물고기까지 무차별로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맹금류의 알껍질이 종잇장처럼 얇아져서 부화도 못하고 깨져버리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자연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던 인류의 첫 시도는 이렇게 씁쓸한 교훈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번엔 과연 다를까요? 그럼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 버튼을 눌러버렸다고요. 내일 아침 지구상의 모든 모기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벌어질 일은 이겁니다. 사람이 덜 죽어요.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덜 죽습니다. 말라리아 하나만 놓고 봐도 매년 60만 명 넘게 목숨을 잃는데 그 죽음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사는 5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에요. 2021년 한 해에만 2분의 1명꼴로 어린아이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습니다. 아까 그 열에 들떠 앓던 아이가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댕기열, 황열병, 지카 바이러스, 치쿤구니아열, 일본 뇌염처럼 우리를 위협하던 수많은 병들도 함께 자취를 감추고요. 숫자로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년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중소도시 하나가 인구까지 통째로 지도에서 지워지는 셈입니다.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작은 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행렬이 멈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 여파가 어마어마해요. 말라리아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가 매년 잃는 경제적 손실이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일을 못하고 아픈 아이를 돌보느라 부모도 일을 못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기피하고 그렇게 나라 전체의 성장이 발목 잡히는 거죠. 모기가 사라지면 수억 명을 오랫동안 짓눌러온 그 무거운 족쇄가 풀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도 확 달라집니다. 여름밤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도 아무도 물리지 않아요. 캠핑을 가서 팔다리에 약을 잔뜩 발라야 할 일도 밤새 귓가에서 앵앵거리는 그 소리에 잠을 설칠 일도 없습니다. 말라리아가 퍼진 지역의 병원 침대들이 하나둘 비워지고 모기장을 팔던 가게는 조용히 문을 닫겠죠. 인류가 수만 년을 함께 살아온 가장 오래된 골칫거리 하나가 단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면 세계 지도의 어떤 지역들은 아예 색깔이 달라질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말라리아 때문에 사람이 도무지 살기 힘들다고 여겨지던 땅에 사람들이 다시 밭을 갈고 아이를 키우며 마을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죠. 모기 한 종이 사라진 것뿐인데 한 대륙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죠. 당연히 버튼을 눌러야지 뭘 그렇게 망설여. 그런데 말입니다. 자연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모기는 그냥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작은 벌레는 사실 거대한 생태계라는 그물망의 한가운데 단단히 걸려 있습니다. 우선 모기의 애벌레, 그러니까 우리가 장구벌레라고 부르는 그 꼬물거리는 녀석들은 물속에서 삽니다. 연못이나 웅덩이, 고인물에 사는 수많은 물고기와 개구리, 잠자리 유충들이 이 장구벌레를 먹으며 자라요. 다 자란 모기는 또 어떻고요? 새와 박쥐, 거미, 잠자리에게 모기는 하늘을 나는 훌륭한 한 끼 식사입니다. 작은 갈색 박쥐 한 마리가 하룻밤에 모기를 600마리에서 1200마리까지 잡아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잠자리는 애벌레 시절엔 물속에서 장구벌레를 잡아먹고 다 자라 하늘을 날 때도 모기를 주식으로 삼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기에 기대어 사는 셈이죠. 만약 모기가 세상에서 통째로 사라지면 이 수많은 동물들의 밥상에서 주식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특히 극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북극의 툰드라예요. 짧은 여름이 되면 이 얼어붙었던 땅에 상상을 초월하는 유모의 모기떼가 새까맣게 몰려듭니다. 얼마나 지독하냐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술록대가 이 모기를 피하려고 원래 가던 길을 통째로 바꿀 정도예요. 술록 한 마리가 하루에 피를 빨리는 양이 무려 300ml에 달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어마어마한 모기떼는 알을 낳으러 북극까지 날아오는 수많은 철새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먹이가 됩니다. 만약 여기서 모기가 사라지면 이 극지방의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출렁이고 무너질지 솔직히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장담하지 못해요.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모기도 엄연히 꽃가루 바지를 돕는 곤충이라는 겁니다. 아까 수컷은 꿀만 먹고 산다고 했죠. 이 녀석들이 꿀을 먹겠다고 이 꽃 저 꽃 부지런히 옮겨다니면서 꽃가루를 실어 나릅니다. 특히 북쪽 지방의 습지대에 서식하는 어떤 난초 종류는 거의 전적으로 모기에게만 꽃가루 바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모기가 사라지면 그 조용한 꽃 한 송이도 함께 위태로워지는 거죠. 세상 모든 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실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결론은 이건가요? 모기를 없애면 지구 생태계가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니 손대지 마라. 그런데 놀랍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또 많은 과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2010년에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여러 생태학자들에게 대놓고 물어봤어요. 만약 모기가 이 세상에서 몽땅 사라지면 대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데 상당수 학자들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생태계가 잠깐 휘청거릴 수는 있어도 결국엔 다른 곤충들이 그 빈자리를 슬금슬금 채우면서 다시 균형을 잡을 거라는 거였죠.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물고기는 모기 유충 말고 다른 벌레 유충을 먹으면 되고 새와 박쥐도 다른 먹이로 슬쩍 갈아타면 됩니다. 모기가 빠진 그 자리는 깔따구나 파리 같은 다른 곤충들이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채워질 거고요. 한 생태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모기가 사라진다고 세상이 생태계 붕괴를 겪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사람이 살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지도 모른다고요. 자연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질긴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네이처의 기사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북극 툰드라 같은 곳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요. 그만큼 자연은 복잡하고 우리의 예측은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팽팽한 논쟁 전체를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진짜 핵심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우리는 애초에 모기를 전부 다 없앨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에 사는 모기는 결코 한 종류가 아니에요. 무려 3,500종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많은 종들 중에서 사람 피를 빠는 종은 몇백 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한테 진짜로 위험한 병을 옮기는 종은 겨우 수십 종밖에 안 돼요. 말라리아를 옮기는 학질 모기 속, 댕기알과 지카를 옮기는 이집트 순모기, 황열병을 옮기는 흰줄 순모기, 인류를 그토록 오래 괴롭히고 죽여온 진짜 살인마는 바로 이 극소수의 몇몇 종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3,500종을 몽땅 몰살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그 수십 종만 정확히 콕 집어서 없애면 됩니다. 나머지 대다수의 모기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물고기밥이 되고 꽃가루를 나르면서 자기 생태계 역할만 묵묵히 하고 있거든요. 마을 전체를 불태울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살인범 몇 명만 골라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고 나면 아까 그토록 무섭고 막막하게만 느껴지던 질문이 갑자기 아주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로 바뀝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서본 적 없는 낯선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기나긴 역사에서 어떤 생물종을 완전히 멸종시킨 건 언제나 자연이었거나 운석 충돌 같은 우연이었거나 아니면 우리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실수였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드라이브라는 기술은 인류가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한 생물종을 이 지구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음 먹고 계획 타고 손수 단추를 누르는 일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자연에는 되돌리기 버튼이라는 게 없어요. 한번 유전자를 조작한 모기를 자연에 풀어놓으면 그게 국경을 슬쩍 넘어 옆 나라로, 바다를 건너 옆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모기한테 여권 검사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과 전혀 다른 딜이 벌어져도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인마 종 하나를 애써 없앴더니 텅 빈 그 자리를 더 지독하고 더 위험한 다른 모기종이나 바이러스가 차지해버리면 그땐 어쩌죠?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어긋남 하나가 수십 년 뒤에 어떤 무서운 얼굴로 우리에게 돌아올지 지금의 인류는 도무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대체 누가 이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갖느냐는 거예요. 모기가 사라진 세상은 지구에 사는 80억 명 모두가 함께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방아쇠는 몇몇 과학자나 몇몇 나라의 손끝에서 조용히 당겨질 수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작은 마을이 내린 결정이 바다 건너 다른 대륙의 생태계까지 뒤바꿔 놓는다면 그건 과연 누구의 관리이고 또 누구의 책임일까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지만 인류는 이제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한쪽에는 밤마다 아이가 열에 시달리며 앓는 걸 지켜보다 못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병을 끝내고 싶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기술은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에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우리가 생태계라는 거대한 그물의 실 한 가닥을 함부로 끊었다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며 두려워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둘 다 조금도 틀리지 않았어요. 바로 그래서 이 문제가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며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당신 손안에 놓인 그 빨간 버튼. 이제
누르시겠어요? 누르면 당장 내년부터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엄마는 2번 다시 말라리아로 자식을 가슴에 묻지 않아도 되고요. 이건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버튼은 동시에 인류가 스스로 신의 영역에 첫 발을 들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구에 사는 한 종을 통째로 지워버릴 힘을 선에 쥔다는 건 앞으로 그 무시무시한 힘을 대체 무엇을 향해 쓸 거냐는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두려운 질문의 문을 여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진짜 질문은 모기가 사라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벌레 하나를 두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 그 조그만 생명 하나에도 사람의 목숨과 생태계와 윤리가 이토록 촘촘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 어쩌면 그 깨달음 자체가 오늘 이야기가 정말로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그냥 하찮기만 한 존재는 우리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 빨간 버튼이 정말로 당신 눈앞에 놓여 있다면 당신은 망설임 없이 누를 건가요? 아니면 끝내 그 위에서 손을 거둘 건가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 더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또 어떤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하면서 기다려주세요.